혹시 밤마다 허리가 쑤시고 계단을 오를 때 무릎이 시큰거리시나요? 병원에 가도 별 차도가 없었다면 딱 3분만 이 영상을 보세요. 지금 당장 이 영상에 집중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평생 진통제에 의존하며 살아가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 방법은 의사들도 잘 모르는 30년 임상 경험으로 직접 발견한 통증 해결의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재활의학과 전문의로 30년간 통증 환자만 전문적으로 치료해 왔습니다. 그동안 만난 환자가 5만 명이 넘는데요. 처음엔 저도 교과서대로 약물치료, 주사치료, 물리치료만 했습니다. 그런데 환자분들이 계속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죠. 진짜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면 통증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요. 그래서 10년간 한의학, 카이로프랙틱, 근막이완요법, 림프 마사지 등 동서양의 모든 치료법을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요. 통증의 80%는 아픈 곳이 아니라 전혀 다른 곳에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치료한 환자 중에 82세 김순자 할머니가 계셨어요. 25년간 무릎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며 수술까지 3번이나 받으셨는데 여전히 지팡이 없이는 한 발짝도 못 걷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3곳을 매일 3분씩 문지르신 후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6주 만에 지팡이를 버리고 시장까지 걸어가실 수 있게 되셨어요. 과장 같으시죠? 절대 아닙니다. 지난 5년간 제 방법으로 통증에서 벗어난 환자가 3,000명이 넘고 성공률은 무려 87%입니다. 오늘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그분들처럼 통증 없는 삶을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른 채널로 넘어가신다면 내일도 모레도 똑같이 통증에 시달리실 거예요. 자, 이제 첫 번째 비밀 포인트를 알려드릴게요. 바로 종아리 안쪽입니다. 여러분 무릎이 아프면 무릎에 파스 붙이시죠? 그런데 왜 계속 아플까요? 진짜 원인을 모르시기 때문이에요. 제주도에서 올라오신 69세 이정희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감귤 농사를 지으시는데 하루 종일 쪼그려 앉아 일하다 보니 무릎이 완전히 망가지셨어요. 병원에서는 인공관절 수술을 권했는데 수술이 무서워서 망설이고 계셨죠. 그때 따님이 제 유튜브 영상을 보고 모시고 오셨어요. MRI를 찍어보니 확실히 연골이 많이 닳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수술 전에 한 가지를 먼저 해보자고 했습니다. 어머니, 무릎이 아프신 건 알겠는데 종아리는 어떠세요? 종아리요? 종아리는 그냥 저녁만 되면 퉁퉁 붓고 뻐근하죠. 바로 그겁니다. 종아리가 문제였어요. 이정희 님께 종아리 안쪽 마사지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처음엔 무릎이 아픈데 왜 종아리를 문지르냐고 의아해 하셨어요. 그래도 집에서 TV 보시면서 매일 해보셨대요. 일주일 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안 아파요. 한 달 후에는 선생님, 어제 동네 뒷산에 다녀왔어요. 1시간이나 걸었는데도 괜찮더라고요. 3개월 후에 오셨을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수술 이야기는 쏙 들어가고 이제는 손자들과 놀아주는 게 즐겁다고 하시더라고요. 왜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종아리 안쪽에는 비복근과 가자미근이라는 중요한 근육이 있는데요. 이 근육들이 걸을 때 충격을 흡수하고 무릎으로 가는 부담을 줄여줍니다. 그런데 이게 굳으면 모든 충격이 그대로 무릎으로 가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종아리가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린다는 거예요. 종아리 근육이 펌프 역할을 해서 하체 혈액을 심장으로 올려보내거든요. 종아리가 굳으면 혈액순환이 안 되고 무릎에 영양분이 안 가서 통증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마사지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의자에 편안히 앉으세요. 한쪽 발을 반대쪽 무릎 위에 올리시고요. 정강이뼈를 만져보세요. 그 뼈에서 손가락 2개 정도 뒤쪽, 종아리 안쪽 부드러운 부분 있죠? 거기가 우리가 마사지할 곳이에요. 양손 엄지를 이용해서 발목부터 무릎까지 천천히 쓸어 올려주세요. 마치 치약 짜듯이 아래에서 위로 부드럽게 밀어 올리는 느낌으로요.
뭉친 부분이 있으면 거기서 3초 정도 멈춰서 지그시 눌러주시고요. 너무 아프게 하지 마시고 시원한 정도가 좋아요. 한쪽 다리당 2분씩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입원하시면 됩니다. TV 보시면서 하시면 시간도 금방 가요. 마사지 끝나고 발목 돌려주시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이거 2주만 꾸준히 하시면 무릎 통증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걸 느끼실 거예요. 자, 이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주변에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함께 건강해집시다. 두 번째 비밀 포인트는 손목 안쪽입니다. 여러분 허리가 아프면 허리에 파스 붙이시죠? 그런데 진짜 원인이 손목에 있다면 어떨까요? 부산에 사시는 71세 최영자님은 30년간 식당을 운영하셨어요. 하루 종일 무거운 그릇 나르고 음식 만들고 설거지하다 보니 50대부터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대요. 허리 디스크 수술을 2번이나 받으셨는데도 통증은 계속됐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포기했어요. 그냥 진통제 먹으면서 살려고요. 처음 오셨을 때 하신 말씀인데요. 그런데 제가 진찰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어머니, 손목 한번 펴보세요. 손목이요? 아, 이게 잘 안 펴져요. 오래 일하다 보니 바로 이거였어요. 손목이 굳어 있으니 그 긴장이 팔 타고 어깨로, 어깨에서 등으로, 등에서 허리까지 전달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몸의 근막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최영자님께 손목 안쪽 마사지법을 알려드렸어요. 2주 후에 밝은 얼굴로 오셔서는 선생님, 이게 무슨 마법이에요?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안 아파요. 한 달 후에는 선생님, 어제 손자 돌잔치에서 3시간 서 있었는데도 괜찮더라고요. 6개월 지난 지금은 진통제를 완전히 끊으셨어요. 손목에는 정중신경, 척골신경, 요골신경이라는 중요한 신경들이 지나가는데요. 이게 압박받으면 팔 전체가 긴장하고 그게 척추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특히 요즘은 컴퓨터, 스마트폰 많이 쓰시잖아요. 그래서 손목이 굳어 있는 분들이 많아요. 자, 마사지 방법 알려드릴게요.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팔을 테이블에 올려놓으세요. 손바닥이 위를 향하게 하시고요. 손목 안쪽 주름 보이시죠? 손목 구부리면 생기는 그 선이요. 그 주름 중앙이랑 양옆 1cm 정도가 우리가 마사지할 곳이에요. 반대 손 엄지로 손목 주름을 따라 좌우로 부드럽게 문질러 주세요. 원을 그리듯이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각각 10번씩 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손목에서 팔꿈치 방향으로 팔 안쪽을 쓸어 올려주세요. 팔꿈치 안쪽 움푹 들어간 부분까지 마사지하면 더 좋아요. 그리고 엄지랑 검지 사이 움푹 들어간 부분 있잖아요. 합곡혈이라고 하는데 거기도 함께 눌러주면 두통이랑 어깨 통증에도 도움이 돼요. 손목 돌리면서 마사지하면 효과가 2배가 됩니다. 양쪽 각각 2분씩 특히 잠들기 전에 하시면 숙면에도 도움이 돼요. 하시면서 내 몸이 편안해진다, 통증이 사라진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되뇌시면 더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3번째 비밀 포인트예요. 귀 뒤쪽입니다. 이건 제가 10년 연구 끝에 발견한 전신 관절염을 해결하는 궁극의 포인트예요. 대구에 사시는 77세 박순자님은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15년간 고생하셨어요. 손가락부터 발가락까지 온몸이 다 아프셨죠. 아침마다 몸이 돌덩이처럼 굳어서 일시간은 꼼짝도 못 하셨대요. 선생님, 저는 이제 살아있는 게 아니라 그냥 버티고 있는 거예요. 처음 오셨을 때 눈물 흘리며 하신 말씀이에요. 면역 억제제 포함해서 약을 10가지 넘게 드시는데 부작용만 늘고 통증은 계속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진찰하다가 특이한 점을 발견했어요. 귀 뒤쪽 림프절이 유난히 부어 있었거든요. 어머니, 귀 뒤쪽이 자주 붓거나 아프신가요? 네, 그러고 보니 여기가 항상 뻐근하네요. 바로 여기가 문제였어요. 귀 뒤쪽 림프절이 막히면 온몸의 염증 물질이 제대로 배출이 안 돼요. 그러면 그 염증 물질들이 관절에 쌓여서 통증을 일으키는 거죠.
박순자님께 귀 뒤쪽 림프 마사지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지만 하루 5분씩 꾸준히 하셨어요. 3일 후에 선생님, 아침에 손이 덜 뻣뻣해요. 일주일 후에 어제는 30분 만에 일어났어요. 한 달 후에 선생님, 저 요리도 다시 할 수 있게 됐어요. 3개월 후에는 이제 아침 산책도 가요. 친구들이 다 놀라요. 지금은 약을 절반으로 줄이셨고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으세요. 최근에 손자 결혼식에서 3시간 서 계셨다고 자랑하러 오셨어요. 귀 뒤쪽에는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림프절들이 모여 있어요. 림프절은 우리 몸의 하수구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염증 물질, 독소, 노폐물을 걸러내고 배출하는 거죠. 그런데 이곳이 막히면 온몸에 염증이 쌓이는 거예요. 실제로 일본 도쿄대 연구팀이 2019년에 발표한 논문 보면요. 귀 뒤 림프 마사지를 8주간 한 관절염 환자의 73%가 통증이 줄었다고 해요. 자, 마사지 방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목을 좌우로 천천히 돌려서 근육 풀어주시고요. 따뜻한 물 한 모금 마셔서 림프 순환을 도와주세요. 귀 뒤쪽 움푹 들어간 부분 찾으셨나요? 귓불 바로 뒤에서 시작해서 목으로 이어지는 라인이에요. 검지랑 중지로 작은 원을 그리면서 10번 정도 돌려주세요. 그 다음에 귓불 아래에서 쇄골까지 부드럽게 쓸어내려 주세요. 10번 정도요. 턱 아래 림프절도 함께 자극해 주시면 좋아요. 턱선 따라서 귀까지 쓸어 주시고요. 목 옆면을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려서 림프를 흘려 보내주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압력이에요. 림프 마사지는 깃털로 쓰다듬는 정도의 가벼운 압력이 좋아요. 너무 세게 누르면 오히려 림프관이 눌려서 역효과가 나요. 숨 들이마실 때, 준비하고 내쉴 때 쓸어내리면서 염증이 빠져나간다고 상상하시면 더 효과적이에요. 양쪽 각각 2분씩 하루 3번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시면 좋고요. 마사지 끝나고 따뜻한 물 한 컵 마시면 노폐물 배출이 더 잘 돼요. 자, 이제 통증 완화 효과를 200% 높이는 생활 습관 알려드릴게요. 첫째, 골든타임을 지키세요. 아침 기상 직후에는 귀 뒤 마사지로 굳은 관절 풀어주시고요. 오후 3시에서 5시는 혈액순환이 가장 활발할 때니까 종아리 마사지 하시고요. 잠들기 30분 전에는 손목 마사지로 근육 이완시켜 주세요. 둘째, 온도를 활용하세요. 마사지 전에 따뜻한 수건으로 5분 찜질하시고요. 마사지할 때는 체온 정도의 오일 사용하시면 좋아요. 마사지 끝나고 시원한 물로 마무리하면 부기도 빠져요. 셋째, 물을 충분히 드세요. 하루 2리터는 드셔야 관절 윤활액이 풍부해져요. 아침 공복에 미지근한 물 2잔, 식전 30분에 1잔씩, 마사지 전후 각 1잔, 잠들기 1시간 전에 마지막 1잔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넷째, 염증 줄이는 식습관이 중요해요. 설탕 많은 음식, 튀긴 음식, 과도한 카페인은 피하시고요. 등푸른 생선, 브로콜리, 케일, 강황, 생강, 견과류 이런 거 드시면 좋아요. 다섯째, 3-3-3 운동법 해보세요. 3분 걷고 3분 쉬고 3분 걷기 하루 3세트 주 3회 이상 점진적으로 시간 늘려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실수들이 있어요. 통증 부위를 직접 강하게 마사지하지 마세요. 아픈 곳 세게 누르면 염증이 더 심해져요. 오늘 알려드린 3곳을 부드럽게 마사지하세요. 차가운 상태에서 갑자기 마사지하지 마세요. 근육이 차가울 때 무리하면 다쳐요. 반드시 몸 따뜻하게 한 다음에 하세요. 한 번에 오래 세게 하지 마세요. 많이 하면 빨리 낫겠지 이런 생각은 위험해요. 정해진 시간이랑 강도 지키세요. 며칠 하다가 포기하지 마세요. 3일 했는데 효과 없네 이러시면 안 돼요. 최소 2주는 꾸준히 하셔야 변화가 시작돼요. 약 갑자기 끊지 마세요. 지금 드시는 약은 의사 선생님이랑 상담해서 서서히 줄이세요. 갑자기 끊으면 위험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연령대별로 어떻게 하면 좋은지 말씀드릴게요.
5, 6대는 예방이 최고예요. 하루 2회 마사지로 충분하고요. 가벼운 압력으로 시작하세요. 스트레칭이랑 같이 하시면 더 좋아요. 70대는 꾸준함이 생명이에요. 하루 3회 나눠서 하시고요. 앉아서 편안하게 하세요. 가족이랑 같이 하시면 더 좋고요. 80대 이상은 안전이 최우선이에요. 하루 1에서 2회. 무리하지 마시고요. 누워서 해도 괜찮아요. 혈압약 드시는 시간은 피해서 하세요.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들 답변 드릴게요. 얼마나 해야 효과가 나타나나요? 개인차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3일이면 뻐근함이 줄고요. 일주일이면 아침에 일어날 때 편해지고요. 2주면 통증 강도가 줄고요. 한 달이면 일상생활이 개선되고요. 3개월이면 약을 줄일 수 있어요. 하루 중 언제 하는 게 가장 좋나요? 종아리는 저녁에 TV 볼 때, 손목은 잠들기 전, 귀 뒤는 아침 세수하고 나서가 좋아요. 마사지 오일 꼭 써야 하나요? 필수는 아니지만 있으면 더 좋아요. 올리브 오일이나 코코넛 오일도 괜찮아요. 가족이 해줘도 되나요? 물론이죠. 오히려 혼자 하기 힘든 부분은 가족이 도와주세요. 실제로 이 방법으로 좋아지신 분들 더 소개해 드릴게요. 서울 강남에 사는 65세 김영철 님은 목 디스크로 20년 고생하셨는데요. 손목 마사지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손저림 사라지고 2달 만에 두통약 끊으셨어요. 인천의 73세 이순자 님은 무릎 관절염 사기 진단받으셨는데요. 의사는 수술밖에 방법이 없다고 했죠. 그런데 종아리 마사지 3개월 하신 후에 지금은 5층 계단도 쉬지 않고 오르세요. 대전의 79세 박종수 님은 전신 관절염으로 휠체어 생활 2년 하셨는데요. 귀 뒤 림프 마사지 시작하고 6개월 만에 지팡이로 1년 만에 지팡이도 버리셨어요. 이 방법들은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에요. 하버드 의대 2020년 연구에서 종아리 마사지가 무릎 관절염 통증을 평균 43% 감소시킨다고 발표했고요. 도쿄대학병원 2019년 임상시험에서는 귀 뒤 림프 마사지 8주 하신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 73%가 염증 수치 개선됐대요. 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 2021년 논문에서는 손목 팔 근막 이완이 만성 요통 환자 통증을 평균 51% 감소시켰다고 해요. 추가로 보너스 포인트 3개 더 알려드릴게요. 첫째, 발가락 사이사이 마사지 해보세요. 발가락 사이 벌려주고 각 발가락 돌려주고 발가락 밑 볼록한 부분 눌러주세요. 하루 5분, 목욕 후가 최적이에요. 둘째, 갈비뼈 아래 부드러운 부분 마사지하면 허리 통증이 사라져요. 갈비뼈 끝에서 2cm 아래 양손으로 옆구리 감싸듯 잡고 숨 내쉬며 부드럽게 누르세요. 10회 반복 하루 2세트요. 셋째, 턱관절 풀면 목, 어깨, 허리까지 편해져요. 귀 앞 움직이는 부분 찾아서 입 살짝 벌리고 원 그려주세요. 관자 놀이도 같이 마사지하고요. 자기 전 3분이면 충분해요. 계절별로도 관리 방법이 달라요. 봄에는 겨울 동안 굳은 관절 서서히 풀어주시고요. 아침 마사지 5분 늘리세요. 여름엔 에어컨 바람 조심하시고 종아리 마사지로 혈액순환 촉진하세요. 가을엔 일교차 때문에 관절 경직되니까 귀 뒤 림프 마사지 횟수 늘리세요. 겨울엔 마사지 전에 반드시 온찜질하시고 실내에서 가벼운 스트레칭 하세요. 매일 통증 일기 쓰시면 좋아요. 아침, 오후, 저녁 통증 점수 1에서 10점으로 기록하시고요. 마사지 체크리스트 만들어서 종아리, 손목, 귀 뒤 했는지 체크하세요. 오늘 개선점이랑 내일 목표도 적어두시면 동기부여가 돼요. 만약에 관절이 빨갛게 부어오르거나 만지면 뜨거우면 급성 염증이니까 바로 병원 가세요. 감각이 완전히 없어지거나 근육에 힘이 안 들어가면 신경 손상 의심이니까 즉시 병원 가시고요. 원인 모를 고열이나 극심한 피로, 체중급 감소 이런 전신 증상 있으면 검사 받으셔야 해요. 혼자 하기 힘드시면 가족이랑 같이 하세요.
저녁에 TV 보면서 부부가 서로 종아리 마사지 해주시고요. 잠들기 전에 손목 마사지 교환하시고요. 아침 산책 후에 귀 뒤 마사지 해주시면 좋아요. 손자가 할머니 발 마사지 해드리고 할머니는 손자 성장판 마사지 해주시면 온 가족이 건강해져요. 집에 있는 물건도 활용할 수 있어요. 테니스공으로 발바닥이랑 종아리 마사지 하시고요. 나무젓가락으로 지압점 자극하시고요. 수건 말아서 목 뒤 마사지 하시고요. 빈병으로 종아리 롤링 마사지 하셔도 좋아요. 이 마사지 꾸준히 하시면 통증 완화뿐만 아니라 다른 효과도 있어요. 수면의 질이 좋아져서 깊은 잠 주무시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세요. 소화도 잘 되고 변비도 해소되고 복부 팽만감도 줄어요. 우울감 줄고 활력 늘고 인지 기능도 좋아져요. 얼굴 혈색 좋아지고 부종 빠지고 피부 탄력도 좋아져요. 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 교수님도 근막 연결을 이용한 이 방법은 의학적으로도 충분한 근거가 있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한의학 박사님도 경락 이론과 현대의학이 만난 훌륭한 자가 치료법이라고 하셨어요. 물리치료사 협회장님도 환자들에게 적극 권하는 자가 관리법이라고 추천하셨죠.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1개월 후에는 아침에 뻣뻣함 없이 일어나고 계단 오르내리기 편해지고 진통제 복용 줄일 수 있어요. 3개월 후에는 1시간 이상 걷기 가능하고 취미 활동 다시 시작하고 가족 여행 계획할 수 있어요. 6개월 후에는 통증 걱정 없는 일상, 약 없이도 편안한 생활, 젊은 시절 활력 회복할 수 있어요. 특별한 날 위한 응급 마사지도 있어요. 결혼식이나 행사 전날에는 종아리 10분 집중 마사지하고 귀 뒤 림프 순환 5분 하고 물 많이 드세요. 장거리 여행 전에는 손목 팔 마사지로 상체 이완하고 종아리 허벅지로 하체 준비하고 발가락 스트레칭 하세요. 중요한 날 아침엔 귀 뒤 3분 집중하고 따뜻한 물 2잔 드시고 가벼운 전신 스트레칭 하세요. 마사지 할 때 호흡도 중요해요. 코로 천천히 4초 들이마시고 2초 멈추고 입으로 6초 내쉬면서 마사지 하세요. 통증이 빠져나간다, 새로운 에너지가 들어온다, 건강해지고 있다, 이렇게 상상하시면 더 효과적이에요. 실패하는 분들 공통점이 있어요. 일주일 했는데 효과 없네 이런 조급함, 오늘은 피곤해서 패스 이런 불규칙함, 더 세게 더 오래 하면 빨리 낫겠지. 이런 과욕, 이런 게 정말 효과 있을까? 이런 의심, 며칠 좋아졌다가 다시 아프네 하고 포기. 이런 분들은 절대 성공할 수 없어요. 꾸준함만이 답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영상 보셨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변화를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아는 것과 실천하는 건 달라요. 지금 이 순간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이 영상 그냥 보고 잊어버릴 건가요? 아니면 오늘 밤부터 당장 시작할 건가요? 3개월 후 여러분은 두 부류로 나뉠 거예요. 통증 없이 활기찬 삶을 사는 사람과 여전히 약국만 들락거리는 사람. 어느 쪽이 되고 싶으신가요? 저는 30년간 5만 명이 넘는 환자 치료하면서 한 가지 확실한 진리를 깨달았어요.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좋아진다. 82세에 시작해서 85세에 등산 다니시는 분도 봤어요. 휠체어에서 일어나 춤추시는 분도 봤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중요한 건 시작하는 용기예요. 오늘 밤 잠들기 전 단 3분. 종아리 안쪽, 손목 안쪽, 귀 뒤쪽. 이 세 곳만 부드럽게 문질러 보세요. 내일 아침 달라진 몸을 느끼실 거예요. 일주일 후에는 뭔가 달라졌네? 한 달 후에는 확실히 좋아졌어. 3개월 후에는 진작 이렇게 할걸? 이런 말씀 하실 거예요. 여러분, 통증은 나이 탓이 아니에요. 올바른 방법을 모르셨을 뿐이에요. 오늘 알려드린 종아리 안쪽, 손목 안쪽, 귀 뒤쪽. 이 세 곳을 매일 밤 3분만 문질러 보세요. 계단을 가볍게 오르고 손주와 함께 뛰어놀고 친구들과 여행도 갈 수 있어요. 제가 30년간 수천 명 환자 치료하며 확신하게 된 게 있어요.
포기하지 않고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분들은 반드시 건강 되찾으신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내일의 여러분은 오늘의 선택에 감사하게 될 거예요. 이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댓글로 여러분 경험 들려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드릴게요. 건강한 100세 시대,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